2025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된 2주간의 100km 달리기 실험은 단순한 체력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뇌,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체험했고 흐름을 기록하는 내면 탐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발성 도전이 아닌 일상 속의 운동 루틴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전 전략의 구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이 될 구조와 원칙, 그리고 실패를 반복해온 분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적 접근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 혹은 몇 주 만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것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도달한 결론은 단 하나, 루틴 설계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지난 2주간의 경험을 통해 어떤 루틴이 효과적이었는지 실제로 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루틴을 방해하는 요인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루틴 설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습관화에 수없이 실패해온 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작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처음 100km 달리기를 목표를 삼았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언제 뛸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하루가 흘러가 버리기 쉬웠고 그렇게 놓친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5시 30분 이전에 무조건 뛸 것, 주말에는 밤에 달릴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달리고 싶었지만 주변 학교들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두기보다는 집 주변의 도보나 가까운 공원 근처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어디든 바로 나가서 뛸 수 있는 곳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자 오히려 부담이 줄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는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루틴의 지수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은 조건입니다. 저는 날씨가 좋으면 혹은 기분이 괜찮으면 내 조건을 제거했습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할지 말지를 정하면 루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정해진 시간에 나간다는 원칙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 장소, 조건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리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자동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뛸까 말까 고민하지 않게 되자 에너지를 아끼고 의지력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루틴 설계의 핵심은 결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지키게 되는 구조, 그것이 저에게 지속 가능한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본론은 루틴을 망치는 요인 제거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몇 번이나 실패했던 경험에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해 요인의 대부분은 외부 환경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의지만으로는 이겨내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해 요인은 알람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마친 순간에도 휴대폰의 알림 하나에 금세 집중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아예 집에 두고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실행률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운동복, 양말, 운동화, 물병, 준비물이 많아질수록 실행까지의 시간이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욕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전날 밤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운동복과 신발은 침대 옆에 정리해두고 날씨에 따라 입을 옷을 미리 정해놓는 것만으로도 실행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가족이나 와이프 또는 자녀들의 일정과 부딪히거나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정된 나만의 시간을 설정했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주변에 미리 공유하면서 방해받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루틴은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 요인을 얼마나 제거했는가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을 설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가장 나답게 움직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틴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의 조율이었습니다. 이 조율이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루틴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본론은 작은 성공을 키우는 확장 전략입니다. 루틴이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루틴이 유지되려면 반복 자체가 지루해지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어떻게 넘기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작은 성공의 기록을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달리는 거리와 시간을 스마트워치로 기록했고 간단한 코멘트를 메모장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낮았지만 끝까지 해냈다.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시작하니 나아졌다. 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고 그것이 제 루틴에 감정적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리듬의 다양화했습니다. 루틴은 고정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평일엔 단거리, 주말엔 단거리 코스로 나누거나 음악을 바꿔 듣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매일의 루틴이 단조롭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목표의 재설정입니다. 100km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유, 바로 200km라는 새로운 도전을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 계단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언제나 측정 가능하고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의 예술입니다. 단순한 반복만으로는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의미, 변화,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그것은 습관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km는 숫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나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스템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구조이고 반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의 단단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자신을 믿게 만든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km 지났습니다. 3km 지났습니다. 5km, 6km, 7km, 8km, 9km, 10km.